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비 오는 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멈출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56세의 제가 44세 그와 함께 넘어서는 안 될 선 앞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혜정입니다. 56세, 2년 전 이혼 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직장을 잡아 멀리 떠났고 저는 매일 밤 홀로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데우며 허무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나,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남편에게 사랑받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그저 나이 든 혼자 사는 여자일 뿐이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계속 들려오는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해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체격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반지하 방은 너무나 허술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설렘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요. 어색하게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가 자꾸 생각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거든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더 단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아래층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김혜정입니다. 위층에 살고 있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깜빡하고 나왔던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우석 씨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아랫집인데 방향이 같네요. 그는 자신의 우산을 저와 함께 쓰자고 했어요.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걸으며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우산 깜빡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날엔 서로 도와야죠. 짧은 동행이었지만 제 마음은 20대 소녀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순간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난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야. 거울 속 제 모습은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섞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석 씨에 대한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괜히 의식하게 되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에 저는 거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정 씨, 괜찮으세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우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간신히 도와주세요 라고 중얼거렸죠.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병원 가야겠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지켜본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챙기시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누군가 챙겨줄 때 있잖아요. 그 짧은 대답이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이. 이혼한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우석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몸조리 잘하세요. 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그날부터 우석 씨는 종종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산 과일을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며칠 뒤 우석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거의 15시간 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군요. 그런데 우석 씨의 눈빛에서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보였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우석 씨 집 앞을 지나가다가 전기세 독촉장이 문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 수 없는 충동의 봉투에 현금을 넣어 그의 문 앞에 두고 왔어요. 익명으로 두고 왔지만 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 씨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제가 둔 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이거 혜정 씨가 두고 가신 거죠?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편지지 냄새요. 혜정 씨 집에서 맡았던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선생님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그의 자존심과 눈물이 저를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도움을 받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은 정말 크지만 이런 식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할게요. 그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더욱 기울어갔어요.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는 모습,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우석 씨를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가끔 음식을 많이 해서 나눠주거나 그가 아플 때 약을 사다 주는 정도로요.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우겨서 결국 받아주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밤 10시쯤 아래층에서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우석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정 씨, 잠시만 위층에 계시면 안 될까요? 문을 열어보니 우석 씨가 젖은 짐들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반지하 집이 물에 잠겨버린 거였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들어오세요. 그는 거실에 앉아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티셔츠를 벗는 순간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젊고 단단한 가슴과 복부,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게 돌릴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갑자기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우리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석 씨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잠시 시선이 마주쳤어요. 혜정 씨.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려왔어요. 저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제가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석 씨도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정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졌어요. 그 순간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다시 여자로서 깨어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우석 씨의 따뜻한 품에서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되찾았어요. 그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석 씨는 며칠 더 제 집에 머물렀고 우리는 은밀히 서로를 찾게 되었어요. 마치 20대 연인처럼 설레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03호 아주머니, 요즘 아랫집 청년이랑 자주 붙어 다니시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들린 수군거림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거였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좀 그렇지 않나?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외로운 중년 여성들이.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어요. 집으로 돌아와 우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챈 것 같아요. 우석 씨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 났어. 딸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딸이 우석 씨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살 차이 나는 남자와의 관계를 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우석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이 관계, 그냥 여기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우석 씨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혜정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귀국한 날은 정말 긴장되었어요. 공항에 마중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딸은 더 성숙해져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혼자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우석 씨와의 일이 발각될까봐 두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짐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래층에서 이사 가나 봐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석 씨가 정말 떠나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던 말 때문이었겠죠. 잠깐만.
저는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우석 씨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혜정 씨 말이 맞아요.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석 씨. 그때였어요.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저희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서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분 누구세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석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딸은 저와 우석 씨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를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야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 다시 사랑하고 싶었어. 거실에 앉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석 씨와의 만남,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딸은 처음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멀리 있으면서 민지야,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딸을 이해하는 마음에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우석 씨도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우석 씨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딸의 중재로 우석 씨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석 씨, 제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우석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혜정 씨를 정말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당당했습니다. 딸이 인정해 준 관계였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그동안 하던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공방을 열기로 한 거였습니다. 평소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액세서리 만들기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우석 씨도 함께해요. 둘이서 공방을 운영해봐요. 우석 씨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의 꼼꼼한 성격과 제 창의력이 잘 맞았습니다. 공방 이름은 은빛 공방으로 정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나이를 상징하는 의미였죠.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를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커플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석 씨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런 시선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봄이 되어 공방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우석 씨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56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저를 지켜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 준 거였어요. 지금도 우석 씨와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도 자주 놀러와서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고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